네, 오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종목 마술 시간이죠.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상당히 많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유가,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 에너지 관련주 포트에 담아볼까라는 주제입니다. 올해 초에 강했던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제 역대급 폭염 예고까지 겹치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도 장중에 한때 $120 99센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주들 지금 담아봐도 좋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강세로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포트에 담아봐도 좋을지 두 분의 OX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X 아니시죠? X? X도 하고 싶다가 O도 하고 싶다. 일단 O 할게요. 네, 일단 O. 네. 먼저 김선인 전문가님,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사도 되나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유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그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됐어요. 현실화되고 있고 유가가 이제 $120까지 해서 이제 치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걱정은 이제 주유소 가면은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넘어가는 주유소도 많고, 이 기름을 이제 저도 이제 차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타지만 엄청 많이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고 있는데 좀 이게 한동안은 또 계속되지 않을까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자면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 이 부담감 자체가 좀 더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대출 이자라는 걸 내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유업체들도 이걸 가격에 대한 부분이 쉽게 이게 유가가 밀린다고 해서 유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해서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걸 가격을 쉽게 내릴 수가 있을까? 금리가 이제 올려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고민도 잠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이에요. 뭐 인플레가 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좀 잡혀야 되는데 오펙에서 이제 원유 증산을 한다고 이제 얘기는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또 그도 약간 좀 모르겠고 지금도 미국에서도 뭐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쪽이나 어떻게든 조금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아직 자국 내에서의 뭐 고용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플레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 조금 고민스럽기도 하죠. 근데 재밌는 점은 고용 지표가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약간 잘 나오긴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약간 좀 답답하긴 해요. 근데 종목들로 살펴보자면은 어찌됐던 유가나 천연가스 이슈들로 인해서 뭐 SK이노베이션, SO는 상당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조금 작은 종목으로 내려와 보자면 작지는 않지만 삼천리 같은 종목도 올해부터 해서 계속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느새 15만 원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이거를 더 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보자면 저는 우선 유가가 상승한다고는 더 보고 있지만 사실 유가 상승을 조금 방해하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유가가 조금 정점을 찍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오면서 유가 상황이 뭐 $150까지 열려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한 맥스 $130 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 한번 터치한 이후에 뭐 갑자기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제재 자체 특히나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되면요 유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또 어떻게 해요? 유럽과 또 다시 미국과 약간 좀 화해 모드만 나와줘도 유가가 쭉 밀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을 지금 뭐 좀 더 빠르게 따라 들어간다는 것, 지금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해볼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덜 오른 종목은 괜찮지만 많이 오른 종목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도 거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 부분도 있지만 뭐 2차전지 부분도 같이 다 엮여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왔던 거고 그리고 또 원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OL보다 워낙 안 올랐기 때문에 추천드렸던 거지 이거를 유가가 너무 더 급등할 거라는 생각에 막 추천한 그런 뉘앙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따라 들어가는 괜찮지만은 종목의 좀 선별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대형주 쪽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봤던 게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이었지 않나 해서 드렸던 거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따라 들어가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들어가기 무섭거든요. 안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SK이노베이션. 네. SK이노베이션. 그거밖에 오늘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덜 올랐나요? 제가 볼 때 아직 덜 올랐어요. 덜 오른 것 같아요. 네.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오늘 뭐 SO일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SO일 따라갈 바에 네. 이노베이션 따라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 자체가. 뭐 상대적으로 지금 그래도 대형주를 담아가서 대응하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업종까지 곁들여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는 회사를 살펴본다면은 SK그룹 좋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부담스럽다, 이노베이션도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 업종들을 많이 봐요. 업종이라고 표현을 좀 할까요? 네. 어떤 거죠? 지주사 종목들을 좀 지주사.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SK나 뭐 CJ나 그다음에 뭐 삼성으로 치면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LG나 이런 종목들. 근데 LG는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바닥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대형주나 많이 오르거나 좀 따라가기 부담스럽다 한다면 지주사 종목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정재원 어드바이저님, 네. X 드신 거예요, O 드신 거예요? 원래는 이게 네. X를 해야 되는데 네. 겹쳐요, 사실. 뭐가요? 안 사기도 그렇고 네. 사기도 그렇고. 아니, 종목별로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우선 좀 보게 되면 이게 유가나 천연가스에 대한 급등 이뿐만 아니라 사실 인플레 관련주로 다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원자재 쪽이라든가 곡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맞물려서 좀 볼 것 같은데 사실 뭐 S오일이라든가 뭐 정유주들 포함해서 그리고 뭐 신재생 쪽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쪽도 사실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애들 보통 이게 종목군들 섹터들을 쭉 한번 보게 되면 곡물이라든가 곡물, 정유, 신재생 그다음에 원자재 쪽, 철강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하나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다른 한쪽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오일이 가니까 SK이노베이션이 키높이를 좀 맞추고 있어요. 그럼 큰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한국석유라든가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S오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석유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앙에너비스라든가 극동유화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야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태양광이 막 움직이고 있고 풍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걸 따라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쉬어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곡물주들이나 이런 애들 많이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사실 비료주들 같은 경우도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 있어 순환매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맞아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순환매를 좀 노리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지금 혼란이 오는 게 우리 전문가님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자고 하셨고 네. 대형주를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작은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작은 종목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은데 네. 이거 이제 그 우리 정 대표님이랑 저와의 스타일 차이이니까 네. 사실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방송에서 네. 이제 추천을 꾸준하게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딱히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말씀 드리잖아요.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막 지금 이슈화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인플레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자체가 뭔가 특정한 큰 이슈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흔들릴 때 이 흔들림이 멈추거나 상승이 멈추거나 할 때 대형주 특히나 흔들림이 멈추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지수의 큰 흐름이 나올 때 뭐 대세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포트를 꾸려 나가야 되니까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 터라 저도 뭐 중소형주 많이 하고요. 네, 뭐 종목들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대형주 우선 하고 나서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그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중소형주 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네. 사실 이게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봐도 일단 지수는 꺾였어요. 꺾여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이 차이인데 대형주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랑 같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소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 그나마 강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형주는 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테마성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오히려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큰 종목들, 대형주들도 보게 되면 이 이슈거리와 맞물리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 나요. 에너지 쪽이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원자재 쪽하고. 그러니까 정유 쪽이나 태양광 쪽, 이런 쪽이 좀 강하잖아요.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몇몇 개의 대형 섹터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그냥 순환매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 추세가 돌렸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혼돈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분석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2년여 만에 국제선 정상화, 면세, 관광 관련주 사볼까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축소됐던 국제선 운행이 이제 8일부터 정상화가 됩니다.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 그리고 비행 금지 시간을 이제 해제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비싸진 항공료가 이제 조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기존에 수혜주였던 항공이나 여행주 말고 이제는 뭐 면세나 관광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주제인데, 과연 이쪽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면세 관광 관련주 사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두 분 다. 네. 네,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네, 그간에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 SK 렌터카 이런 것도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고, 요즘에 제주도 기사도 나고 있지만 렌터카 비용이 항공료가 제일 싸고 그다음 숙박료, 그다음에 렌터카 비용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많이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2박 정도, 2일 정도 머물 경우에 렌터카 비용이 한 50만 원 이상이 넘어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배를 이용해서 차를 끌고 오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렇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는 것도 있고 제주도의 좀 정책 특성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관광객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면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국내 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슈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면세점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뭐 국내 백화점 종목들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소비 트렌드였는데 집 밖을 나가시지 않으니까 이제 뭐 명품을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못 간 비용으로 명품을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따라서 막 국내 이제 뭐 그 명품 판매하는 이 사이트 어플들이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TV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여행을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완전 풀려버리니까 그 다음 뭐가 됐냐면 재밌는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 내에서 이제 캐주얼 의류를 파는 업체들이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갭이나 이런 회사들이. 편한 옷들은 이제 안 입어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파티도 해야 되고 놀러 나가야 되니까 좀 럭셔리한 이런 제품들이 옷들과 화장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수도 그러하고요. 예. 그런 또 그림들이 좀 나와주는 걸 봐서 면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면세라고 해서 무조건 명품은 아니잖아요. 유명 브랜드들 다 수입해서 약간 럭셔리한 브랜드를 파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이 백화점주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뭐 신세계나 뭐 호텔 신라나 뭐 현대백화점이나 해서 바닥을 천천히 탈피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림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완전히 이제 여행을 풀어주고 뭐 해외 관광객들 받기 시작하니까 국내 뭐 카지노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파라다이스, 살려면 파라다이스는 그냥 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GKL도 마찬가지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으나 한동안 이 붐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3분기까지 해서 어찌됐던 그 추석부터 해서 그 전에 여름 휴가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 번 불고 그다음 또 바람 불고 몇 번의 바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도 좋고 뭐 면세도 좋고 카지노도 좋고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조금 기관들과 외인들의 입장에서 입맛을 다질 수밖에 없는, 왜냐? 실적이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담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게 아마 기관과 외인들이 선점하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 시장의 상황 자체가 큰 틀로 보게 되면 이 원자재 쪽하고 인프라 이쪽으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종목군들 네네. 상승을 하는 것들을 보면 이들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 개념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여행 쪽이라든가 면세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를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얼마만큼 급격하게 좀 좋아지는지 개선이 되는 폭 자체도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를 해봐도 뭐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있어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뭐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그걸 길게 가져간다거나 뭐 그런 네.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가져가면 안 되면 단기로 봐야 되는 우선 말씀이에요? 단기적으로 좀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성의 여부가 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차트들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GK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서서히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바닥은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닥은 그 종목군들 그 섹터들의 바닥은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대를 벗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좀 되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좀 깊숙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 보니까 지금 카지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불황일수록 도박장은 원래 바글바글 한다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카지노가 굉장히 또 핫한가 봐요. 땡기는 맛이 있나 보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네, 저는 안 가봤어요. 제가 강원랜드를 진짜 꽤 네. 오래전에 한 번 가봤는데 네, 어때요? 그 다음부터 학을 띄고 안 갑니다. 왜요? 아니 네. 이게 그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나? 그래요? 이게 뭐 그냥 오. 재미삼아 가봤는데 네. 10만 원 들고 이제 내가 보통 가봤어요. 가면서 이것만 하고 이러면 그냥 오자 가봤는데 뭐 기계 한 대 앉기도 힘들고요 사실. 뭐 VIP로 가려면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몇 천만 원 있어야 갈 수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거 사실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참 답답하긴 한데 사실 저는 재밌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너무 국내에서 이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게 약간 잡아두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좀 확 풀어주면 좀 더 사람들이 언제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가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계속 압박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적인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사람이 심리잖아요. 근데 국내는 너무 이 규제도 그렇고 제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항상 발목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지노는 좋긴 한데, 사실 보세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들 뭐 전국에 퍼져 있어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을 때 카지노 들어가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사실. 예. 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우리나라도 외국 나가서 이제 카지노 해보시면 아시지만 자리 많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은 한정적으로 좀 약간 모여있기도 하고, 특히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3,000명, 6,000명 다시 늘어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매출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 당분간은 실적이 계속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계속 나오겠죠. 올해 내내 그럴 거예요.
파라다이스도 이제 풀어주니까 들어오시고 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꽤나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들과 외인들이 한동안은 최소 올해까지는 계속 손에 쥐고 가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네. 카지노 할 돈으로 저는 카지노 주식을 사고 싶은데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지노는 괜찮을까요? 좋죠. 괜찮나요? 주식 사야죠. 카지노요? 괜찮게 보세요? 카지노 할 돈으로 카지노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고요? 네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갑자기 그 기억이 나요. 예전에 우리 정재현 대표님이 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테슬라를 처음 차를 산 사람이랑 테슬라 주식을 같은 돈으로 산 사람이랑 수익률 차이가 100배였나 그랬어요. 100배. 네,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게 좋겠네요. 경기가 뭐 좋아진다고 하면 실적이 돌아선다고 하면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부분 다 까먹잖아요, 사실 도박하면. 그렇죠. 그렇게 할 바에는 뭐 주식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면 배당 많이 주는 애들. 배당. 그렇죠.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배당도 주나요? 카지노 쪽. 카지노 회사가 배당은 안 나올 리는 없죠. 나오긴 하겠죠.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배당이 나오는 뭐 작년, 재작년 다 적자였기 때문에 배당은 나오진 않았을 거고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배당은 주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고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분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관심 종목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먼저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종목 먼저 체크해볼게요. 사실 이게 IT 섹터들의 탄력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TLB라는 기업이에요. PCB 쪽의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어요.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심텍, 이수페타시스 많이 빠졌는데 이 기업도 TLB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FPCB 쪽, PCB 쪽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증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강점으로 좀 보여지는데 TLB 같은 경우도 올해 최고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PCB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우량 고객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뭐 삼성이라든가 뭐 애플,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등등 우량한 고객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을 좀 지난주 금요일 깊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봐도 좀 좋지 않나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작년에 했던 게 한 1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약 한 37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분기 때 거의 90억이 조금 넘게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7% 가까이 좀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부터 어제 저가를 기준해서 이 자리대 이하로 밀리게 된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봐도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매수 포인트는 이게 사실 오늘 빠지길 바랬어요. 빠지길 좀 바랬는데 43,000원 정도부터 한 38,000원? 그 자리대까지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뭐 52,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관심 종목은 오늘 TLB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님 종목을 보기 전에 먼저 종목 AS를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5월 27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SK이노베이션이 목표가를 달성하고 지금 추가로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목표가를 1차를 제가 23만 원인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달성은 했는데 뭐 수익률이 꽤나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체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도 3% 이상 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크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뭐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셔도 좋고요. 수익이 많이 드셨다면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AS까지 체크해봤고 오늘 관심 종목도 함께 볼게요. 네, 오늘 가진 종목은요. 네. 그래도 면세나 이쪽 뷰티 쪽이나 해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신세계 네. 인터내셔널이에요. 이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글로벌 소비 시장 트렌드 자체가 편안하면서 럭셔리로 가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수입을 하는 브랜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알마니 같은 경우가 있고 뭐 알렉산더 왕이나 그다음에 옷에서 말씀드리면 셀린느나 끌로에 같은 경우 다 여기서 수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크로마츠, 뭐 디젤, 디스케어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뷰티 쪽으로는 그 딥티크라는 브랜드도 있죠. 꽤나 이제 나름 고가의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들을 다 이제 수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1분기 때 정말 많이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2분기 때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차분하게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급하지 않게 올라가는 모습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 종목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참 좋은 종목이겠구나.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니까요. 올해 내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지금 현재 35,200원이지만 35,000원 부근 뭐 아래 정도에서 편안하게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일자 4만 원, 2차는 5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2,000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부터 분할 매수해도 좋은 종목이죠. 지금 사셔도 돼요. 지금 사도 되나요? 딱히 상관없습니다.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네.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해 두시면 이 종목 2분기 실적 나올 때만 보셔도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2세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에서는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죠. 전화 02786-1022, 1023, 문자는 013-3366-82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